제가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를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떤 특정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말에 꽂혔냐면은, 아빠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애기한테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다그치듯이 뭘 자꾸 해요. 근데 애는 얼어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빠는 계속 대답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아기는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특질이 정해진다, 정해지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명리를 하는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뭐가 정해진다라는 말에 팍꽂힐 수밖에 없죠. 우리는 태어나는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딱 꽂혔는데,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말 속에서 제가 이거를 주제로 내가 한번 방송을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늘 라이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이해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해는 느리지만 한 번 이해를 할 때 깊이 이해하는 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여서, 거기서 딱 이제 무릎을 쳤죠 제가. 이거는 한난조습의 하나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거를 굳이, 물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검사를 하지 않아도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한난조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좀 한난조습에 대한 얘기와 사주 안에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킨 겁니다. 태어나면서 정해진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있겠지만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저는 이제 사주적 그런 게 더 크다고 봅니다. 태어난 아이는 한난조습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한난조습이라는 어려운 용어 우리 쓰지 말자고요. 좀 심플하게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주에는 온도와 습도가 있다. 자, 사주에는 개개인의 사주에는 온도하고 습도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자를 써서 이거 한난을 온도라 그러고요, 습도를 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특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때 본 방송에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아이가 느리다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느리다. 뭐가 느리냐면은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왜 빨리 대답을 안 하냐? 내 말 못 알아들었냐? 느리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해서 뒤늦게 이해하는 타입인데, 아빠는 이제 뭐 보나마나 난탄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리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주 온도가 낮고 얼어있고 좀 이렇게 사주 온기가 없으면은 느려요.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도 느리고,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것도 느리고, 뭔가 이렇게 시간차가 굉장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참 얼어 있으니까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겨울생을 떠올리시면 돼요. 해자축 월생. 물론 이제 많은 글자들이 사주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월이에요. 월, 태어난 계절. 그렇기 때문에 계절 중심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계절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글자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까지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겨울생들 특징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느리다고요. 물론 이제 이 겨울생 중에서 해월생은 이 생지잖아요. 이거 생지니까 다른 겨울생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사주에 화도 없고 뭐 사주에 수기가 가득하고 막 이러면은 느리다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요?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지속력이 강하다, 오래 간다, 그리고 더 큰 건 뭐예요? 차분함도 갖추고 있죠. 이런 게 이제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의 반대로 이제 이 아이는 말이 끝나기 전에 움직인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는 한 10분에 한 3, 4밖에 안 했어. 근데 이 아이는 내 말을 예측해서 앞서서 알았어 라고 먼저 대답을 해버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이런 사주는 온도가 높다. 이거를 난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계절생으로는 여름생이 되겠네요. 한 난을 나눈 거예요, 온도를.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버리게 되면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발현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대신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속력이 떨어짐. 그리고 어때요? 집중하지 못함. 온도가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펄쩍 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ADHD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화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주의 그 뭐 생설의 에너지를 봐야겠지만은 온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애들은 또 엉덩이가 가벼울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뭘 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산만하다 이런 거에 다 연결이 돼요. 난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난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라요. 난한 것이 부정적이면 그렇겠죠. 온도가 안 잡혀 있으면 너무 뜨거워져 있으면은.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겨울생이면 뭐 거의 틀림이 없겠죠. 근데 여름생들, 제가 여름생이잖아요. 저 4월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제가 20살 넘어서까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대답이 먼저 나온다고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20대 중반까지 대운이 여름운이었거든요. 기미대운 이렇게 갔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금 대운이 들어오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분하게 다 끝까지 듣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뜨거우면은 이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도 안 되고 인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온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 사주인 것 같다 이러면요 기다려줄 줄 알면 되겠죠. 화가 강한 아이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차분함을 길러줘야죠. 인내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한난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숙도도 봐야죠. 숙도를 봐야 되는데 조습을 봐야 돼요. 이 숙도예요, 이게. 조습을 보게 되면은 이거 건조하냐 습하냐의 차이예요. 사주가 건조하다, 말라있다.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향 중에서 섞이는 것이 잘 안 된다. 섞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거나 익숙해지기 어렵다. 낯가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좋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멀리 두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사주가 건조한 명들은 건조하고 얼어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그 자기 본연의 성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말리는 거랑 얼리는 거예요. 냉장고에 얼리고 건조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의 특성이 뭔가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주가 얼어있거나 건조하면요, 그 나만의 특성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향이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유지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주가 습하다, 젖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의 특징이나 개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한다. 카멜레온 같이 되는 거예요. 좋고 싫어함도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나의 특징이. A란 친구가 있을 때는 A처럼 A 친구랑 그 A 친구를 닮아가는 거고요. B라는 친구가 있으면 B 친구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이렇게 습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이 조습은 계절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는 가을생이 되겠고요. 여기는 봄생이 되겠죠. 여기는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아이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고 말을 하는 친구가 있고, 만났을 때 살짝 경계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친구가 있어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을 때 사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겠구나. 사주가 이미 좋아하면은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가능하겠지만은 심리적인 거리두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명들이에요. 마스크를 아직도 안 벗는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벗지 않을 거라고요. 한 1년 지나도 쓰고 다닐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도 그래도 지금 생긴 습관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사주가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다. 빨리 안 친해지는 거예요. 사주가 난하다고 하더라도 친해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대신에 이런 아이들이 친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함께 뭐를 하게끔. 놀이에 참여시키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애들은. 습한 애들은 뭐예요?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아무나 다 친구 된다. 친구 먹는다. 어른들하고도 친구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친구 먹고 위아래가 없이 다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습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최고의 뭐 어렸을 때는 그게 장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친구 간의 궁합을 볼 때도 좋아하는 사람끼리도 잘 맞겠지만 거기에 습한 사람이 개입되어 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빨리 벗고 싶죠. 빨리 벗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습한 사람이 많겠죠. 빨리 나가서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난 조습은 이거는 태어나면서 결정이 된다.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 검사를 하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한난 조습을 보고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주가 난하죠. 난하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빨리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껴요. 빠르니까 저는 난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나만큼의 속도를 요구해요. 제가 뭔가를 말을 하면은 그 즉시 반응이 와야 돼요. 근데 하나는 친구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응이 바로 안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운전할 때도 답답한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제 딸이 굉장히 하나는 사주예요. 사주의 화가 지장간 구석에 숨어 있어요. 애가. 그럼 이제 저는 제 딸은 한나니까 느릴 거 아니에요.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럼 저는 이제 미리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딸한테는 대답을 빠르게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내심을 내가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섞이기 싫어한다면서요. 내 그 개인적인 기질이나 개성이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요구하는 방식을 바꿔야겠죠. 존중해야죠. 아이한테. 너는 어떤 걸 원하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아이의 의견을 경청해줘야 돼요.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조율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난조습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난조습을 구분할 때는 첫 번째는 계절적 관점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난조습을 한 번에 나누라 그러면은 인묘진은 봄이죠. 습한 계절이죠.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잖아요. 자, 사오미는 그 중에서도 난해지는 계절이죠. 따뜻하고 덥고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이죠. 신유술은 봄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조한 계절이구나. 이제 생명이 죽어가는구나.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단절의지가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자축은 여름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당연히 춥고 한하고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난조습을 계절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좀 디테일이 필요하겠네요. 디테일. 자, 아까 전에 질문에서 진술충미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진술은 뭐예요? 이게 조습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진토는 습하고 술토는 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미토는 난하고 축토는 한하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인묘진. 이 안에서 조습이 나뉜다. 자, 인하고 묘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인목하고 묘목이 습의 계절이지만은 어느 것이 더 습하냐를 나누시면 돼요. 당연히 인보다는 묘가 더 난하겠네요. 얘는 아직 인이라는 계절 2월달을 떠올려보세요. 그 건조해서 산불 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수에서 벗어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춥고 한하고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인묘는 인이 건조하고 묘가 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오미가 사화도 난하고 오화가 난한데 어떤 것이 더 뜨겁냐 이거예요. 당연히 오화가 뜨겁겠네요. 지금 4월인데 밤에 추워요. 바람 불면은 막 외투 입어야 돼요. 덥긴 더운데 낮이 밤만 되면 춥잖아요. 아직 여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름의 분위기, 여름의 그런 냄새만 날 뿐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5월은 어때요? 이때는 뭐 밤에도 더워가지고 우통 다 까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오화가 더 난하겠다. 사화도 난하지만 오화가 훨씬 난하다. 신유술도 마찬가지. 조습인데 어느 것이 더 좋아하냐 이거예요. 유금이 훨씬 좋아져. 신금은 유금에 비해선 습하다. 얘는 바로 앞에 화의 덩어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습한 계절 안에 있어요. 신월을 떠올려보세요. 8월달인데요. 굉장히 더워요. 무더위가 막 절정에 이르는 때예요. 자, 해자축.
똑같죠? 이것도 이거 온도를 보자면은 자월이 훨씬 한한 계절이고요. 해월은 그에 비해서 조금 난하다. 조습을 나눌 때도 자월이 훨씬 좋아하고 해월이 조금 습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지지의 구조에 따라서 한난 조습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사주에 뭐 이렇게 온갖 조한 에너지만 있는데 딱 하나 묘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이 묘에 의해서 그 조한 에너지가 습으로 어느 정도 습한 에너지를 갖춘 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확 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한난 조습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지지의 술토가 4개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한난 조습의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조하냐, 조금 더 습하냐, 조금 더 난하냐, 조금 더 한하냐만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리기는 어렵다. 저 같은 경우는 4월생에 화가 기둥으로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난한 사주예요. 아무리 수가 강하게 막 기둥으로 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월 자체를 화 기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 난한 에너지가 조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의 에너지도 수용하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을 물론 아직도 빨리 하지만은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던가 ADHD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다던가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절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의 한난조습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인월을 얘기하자면 또 한 챕터 잡고 또 묘월을 얘기하자면 또 한 챕터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한난조습 온도와 습도는 지지 중심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천간으로 와도 비슷해요. 갑을. 자, 갑을은 조습을 구분해야겠네요. 갑은 이거는 조목이죠. 조하다, 을은 습하다, 병정 둘 다 난하다,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대신에 이거는 지지의 상태를 봐야 돼요. 따뜻하다 정도예요. 지지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을 띄워서 뜨겁다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병정의 특징은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 사주에 온통 수밭이다. 너무 추워요. 얼어서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병화 하나만 떠 있으면은 그 병화가 따뜻함을 주죠. 조후한다라고 해요. 조후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병화 하나가. 물론 이제 정화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 무, 기. 얘들도 조습을 봐야겠죠. 무토, 조하다, 기토, 습하다. 사주에 기토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습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주에서 화가 너무 지나치면은 기토의 습이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경신. 경신이라는 글 자체는 사실 조한 에너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얘가 습한 금이고요. 얘가 조한 금이에요. 자, 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계는 당연히 이제 이게 하다로 연결이 되는데 한 중에서도요. 임수는 조하고 계수는 습하다. 특히 개수는 전체적으로 비를 내리는 것 같은 온도를 한 번에 내리고요. 습윤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거에 최고 용신을 뽑으라고 한다면 개수하고 병화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전체가 꽁꽁 얼어 있어도요. 병화 하나만 있어도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힘 같은 게 있고요. 아무리 사주가 말라 비틀어지고 막 건조해져 있어도 막 온도도 높아요. 개수 하나만 있어도 이 개수가 그 열기와 조함을 싹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를 하는 거에 최고 그런 조절 장치는 병화와 개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하는 한난조습의 글자의 힘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보고 이제 그런 거를 배열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월하고 신은 그 한난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일하고 년은 조습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뭐 이렇게까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만 가지고 그냥 사주를 대충 봐도 한난조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은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거죠. 병화랑 개수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한난조습은 사실 난하다, 하나다, 조하다, 습하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수하고 병화 하나씩만 있어도요. 잘 안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조해지려고 하다가도 개수 하나가 붙들어가지고 막 습해지게 만들고 추워지려고 하다가도 병화 하나 있으면 따뜻해지고. 그래서 사주의 온도하고 습도가 태어나면서 개인적 특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대운에 의해서 가장 크게 바뀌겠죠. 그런 것들은. 자, 올해는 수생모옥이 됐지만은 조하겠네요. 인목 때문에. 임수도 조하고 인목도 조합니다. 그럼 조한 에너지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하면 뭐라고요?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정치적인 분위기라던가 뭐 이런 주변 분위기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섞이고 대립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대신에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출발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면 돼요. 조하면은 사람들하고 안 친해지고 사적으로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선을 두잖아요. 조한 사람의 특징은 선을 확실하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주가 지나치게 조하면 지나치게 선을 두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때요? 지나치게 선을 둔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요. 누구나 적당하게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중간 지점에 발을 걸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느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지지를 다 보셔야 되고요. 뭐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은 간목은 습을 말리는 기능과 뭐 병화랑 간목 같은 거, 무토 같은 거는 습을 말리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묘목하고 신금 중에서 어떤 게 더 습한가? 뭐 유금하고 인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조한가? 막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계절에서 이미 가을이 조한 계절이니까 당연히 유금이 훨씬 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사주가 지나치게 습했다 이러면은 이민년을 꽤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운이 되는 거고요. 내 사주가 너무 조하다 이러면은 내년 계묘년에 물론 이제 조한 사람은 습한 운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지만은 막상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결과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뭔가 성과를 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궁합적으로 정반대 온도가 좋은가요? 좋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습한 사주면은 왜 그래? 같이 놀자고 나를 자꾸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있으면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조습은 서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고 상대방은 습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패턴을 유지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동거하거나 같이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쓰던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습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 다 바뀌어 있어. 내가 맨날 쓰는 그릇, 내가 맨날 쓰는 옷, 내가 맨날 사용하던 리모컨 다 이상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습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승질을 해요. 아니 이거 여기 놔두면 되는데 왜 다른 데를 옮기냐. 아니 이거 내가 쓰려고 했는데 왜 버리냐 이러면서 싸울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런 게 의외로 이제 또 적응이 돼서 변화에 적응해서 좋아지는 형태다. 습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 되겠네요.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어지르는 게 특징이겠죠. 기본적으로. 습한 사람이 정리정돈 깔끔하게 잘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 조습의 궁합은 그렇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장점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습한 사람들은 다 하거든요. 저한테 정리정돈 잘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안 고쳐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습관이 되면 안 고쳐지거든요. 아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지겠다. 쉽지 않겠다. 근데 습한 사람이 이제 정리 잘하는 습한 사람 만나면 고쳐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잔소리 몇 번 해서 안 된다 싶으면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습한 사람은 끊임없이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끊임없이 잔소리 해야겠네요. 그러면 습한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습한 사람 만나서 고쳐지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조한데 하나기까지 해. 근데 어지르는 사람이야. 와 이거 진짜 안 고쳐집니다. 예, 진짜 안 고쳐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하고 조한 기질이 좀 강하다 이러면 습관을 굉장히 잘 들여 놓으셔야 돼요. 난하고 습한 구조면은 중간에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스문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